결혼식장 VIP석에서 15년 전 죽었다던 남편 박철수가 나타났습니다. 연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고 당신 정말 철수예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희야, 나 살아있었어. 철수의 한마디로 15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탁드립니다. 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정연이는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58세의 그녀에게 하루는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담그고 나무를 묻히는 일로 시작됩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지 벌써 20년이 흘렸지만 아직도 손끝에 벤 고향의 손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희야, 김치 맛이 정말 끝내준다. 비법이 뭐야? 단골 손님이 웃으며 묻자 연희는 쓸쓸하게 미소 짓습니다. 비법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는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15년 전 국정원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녀의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거든요. 정연희 씨, 남편분 박철수 씨가 북한 수용소에서 사망했다는 확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날 연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린 아들 민재가 곁에서 울부짖는 소리만 들리고 세상이 캄캄해졌죠. 깨어났을 때 연희는 절규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철수가 죽을 리 없어요. 하지만 며칠 후 도착한 공식 사망 확인서는 냉혹한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연희는 진정한 의미의 홀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혼자 아들을 키우는 일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탈북민이라는 편견, 홀어머니라는 시선, 그리고 끝없는 가난. 연희는 청소부터 설거지까지 닥치는 대로 일하며 민재를 키웠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어린 민재의 물음에 연희는 목이 메었지만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민재 잘 크는 거 지켜보고 계셔. 그럼 아빠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민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요. 그 순간 연희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재는 어머니의 고생을 알았는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친구들이 너희 엄마 말투 이상하다고 놀려도 꾹 참았죠. 공무원 시험에 몇 번 떨어지고 방황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 올해 공기업에 합격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엄마, 결혼식 날짜 잡았어요. 다음 달 15일이에요. 민재가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마음 편히 좀 살 수 있겠구나. 예비 며느리 수진이도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저희가 효도할게요. 그 말을 들으니 연희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요즘 연희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동네 탁구장에서 만난 김동우라는 남자 때문이었죠. 아내를 일찍 여인 전직 교사인 동우는 3년째 연희에게 조심스럽게 호감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연희 씨, 결혼식 끝나면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탁구를 치고 난 후 커피를 마시며 동우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글쎄요. 아직은 마음이 정리가 안 되었어요. 연희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철수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거든요. 죽었다고 들었지만 시신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밤이면 연희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철수의 마지막 편지를 꺼내 읽곤 했습니다. 연희야, 미안하다. 우리 아들 잘 키워라. 살아서 다시 만나자. 누렇게 바랜 그 편지를 볼 때마다 연희는 생각했습니다. 철수야, 너는 정말 죽은 거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어느 날 밤 연희는 옛 앨범을 뒤적이다가
철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젊었던 시절 갓 태어난 민재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철수의 모습이었죠.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연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동호의 고백이 점점 진지해질 때마다 연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될까요? 죽은 남편에 대한 배신이 아닐까요? 아들 민재는 어머니의 재혼에 대해 긍정적이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지 마세요. 동우 아저씨 좋은 분 같은데요. 하지만 연희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철수가 살아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 연희에게 곧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산산이 부서질 그 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었거든요. 아들 민재의 결혼식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고급 웨딩홀은 화려한 꽃장식으로 가득했고 국악 혼주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연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미용실에서 머리를 단정히 하고 어머니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죠.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며느리 수진이가 연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희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대답했죠. 우리 수진이가 더 예뻐. 민재가 복받았어. 웨딩홀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는 연희의 마음은 벅찼습니다. 혼자 키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결혼까지 하게 되다니 지난 20년의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연희야, 정말 수고했어. 민재 잘 키웠다. 동네 이웃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자 연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모두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순간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정말 의젓하고 듬직해 보였습니다. 철수야, 보고 있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어. 연희는 마음속으로 하늘에 있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혼례가 진행되는 동안 연희는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가 부모 인사 시간이 되어 일어서려던 순간 우연히 홀 뒤편 VIP 테이블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곳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넓은 어깨, 짙은 눈썹, 그리고 그 특유의 깊은 눈빛. 연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 아니야. 설마. 그 남자는 15년 전 사망 통보를 받았던 남편, 박철수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닮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철수 그 자체였어요. 연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죠. 주위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연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조용히 속삭이는 것이 보였어요. 히. 그 입모양을 읽은 순간 연희는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철수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재가 걱정스럽게 다가와 물었지만 연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이 덜덜 떨렸거든요. 아니야, 아닐 거야. 죽었다고 했잖아. 사망 확인서까지 받았는데. 연희는 계속 그 자리를 바라봤지만 이미 그 남자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환상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는 동안에도 연희는 계속 그 남자를 찾아 헤맸습니다. 연희 씨,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동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연희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감격해서 그래요.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는 도중 연희는 홀 뒤편 복도에서 그 남자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연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연희는 마음을 다잡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그의 얼굴은 15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분명히 철수였어요. 당신, 정말 철수예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야, 나 살아있었어. 그 한마디로 연희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연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미안해, 연희야. 정말 미안해. 철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나와 민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요? 연희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설명할게.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 사람들이 너무 많아. 철수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피로 연장에서 민재가 어머니를 찾으러 나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인사드릴 분들이. 민재가 복도로 나오는 소리에 철수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민재에게는 아직. 철수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요? 언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연희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철수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동네 카페 봄날에서 만나자. 철수가 남긴 말만이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엄마, 여기 계셨구나. 왜 이렇게 멍하니 서 계세요? 민재가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감격해서. 연희는 억지로 웃으며 아들을 따라 피로 연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연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철수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고 내일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었거든요. 정말 살아있었다면 15년 동안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 연희의 마음은 기쁨과 분노 그리고 혼란으로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연희는 동네 카페 봄날로 향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맑았어요. 15년 만에 남편을 다시 만난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카페에 먼저 도착한 연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철수를 기다렸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곧 카페 문이 열리며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15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지만 여전히 연희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연희 앞자리에 앉았어요. 연희야, 말해요. 도대체 뭔 일이었는지 다 말해요. 연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습니다. 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 미리국 시도하다가 잡혀서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어. 함경북도 제14호 관리소였지. 연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국정원에서 말했던 바로 그 수용소였어요. 15년 동안 그곳에서 죽지 못해 살았어. 매일이 지옥 같았지.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사망 판정은 뭐예요? 국정원에서 공식 문서까지 보여줬는데. 그것도 나중에 알게 됐어. 수용소에서 탈출에 성공한 후에야 진실을 알았지.
철수는 고개를 떨구며 계속했습니다. 탈출한 건 3년 전이야. 하지만 바로 남쪽으로 올 수는 없었어. 중국에서 숨어 지내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거든. 3년 전부터 자유로웠다고요? 그럼 왜 진작 오지 않았어요? 연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날 아는 사람들이 위험해질까봐. 너와 민재가 위험해질까봐 그랬어. 철수의 설명에 연희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우리를 걱정해서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생각해 봤어요? 나 혼자 민재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15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았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때 카페 문이 벌컥 열리며 김동우가 들어왔습니다. 연희가 평소와 다르게 우울해 보인다며 걱정이 되어 찾아온 것이었어요. 연희 씨, 어제 결혼식장에서 쓰러질 뻔해서 걱정이 되어 찾으러 왔는데 동우는 연희와 마주 앉은 낯선 남자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동우의 질문에 연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연희의 남편 박철수입니다. 예, 남편이라고요? 하지만 연희 씨 남편은 돌아가셨다고. 동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죽었다고 알려졌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철수의 말에 동우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연희 씨는 네, 홀어머니로 살았죠. 하지만 이제 남편이 돌아왔으니까. 철수가 동우를 견제하듯 말했습니다. 동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3년 동안 연희를 위해 기다려왔는데 갑자기 죽었다던 남편이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잠깐만요. 갑자기 나타나서 가정을 흔들 생각은 아니시겠죠? 동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가족입니다. 지킬 권리가 있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사망자로 처리되셨잖습니까? 그리고 연희 씨는 지금까지 혼자 살아오셨고, 그만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연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봤어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제발.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희야, 어디가? 철수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연희는 뿌리쳤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연희는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집에 도착한 연희는 옛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국정원에서 받은 문서들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문서를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사망 판정 부분의 폰트가 다른 부분과 미묘하게 달랐어요. 마치 나중에 덧붙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설마 사망 판정이 조작된 건가? 연희의 머릿속에 15년 전 국정원 담당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담당자는 왠지 모르게 회피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철수가 사라진 시기를 전후로 동네에 이상하게 돌아다니던 검은 승합차들도 생각났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의심스러웠어요. 도대체 1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연희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의문들이 한꺼번에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어요. 엄마 어제 결혼식에서 어디 아프셨다고 동우 아저씨가 걱정하시던데 괜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감격해서 그랬어. 연희는 애써 평온한 척했지만
민재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뭔 일 있으세요? 얼굴이 이상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결혼식 치르느라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연희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철수가 돌아왔다는 충격, 동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15년 전 사건에 대한 의혹까지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거든요. 밤이 되어 민재가 집으로 돌아간 후 연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꿈꿨는데 과거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연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연희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철수와 동호, 두 남자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철수와 동호가 마주쳤던 것입니다. 또 만나네요. 동호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철수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긴장감을 드러냈어요. 동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연희 씨를 3년 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세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내 아내니까요. 철수의 대답에 동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라고요? 15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가정을 흔들 생각이세요? 내 가족을 지키는 게 잘못된 일인가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사망자로 처리됐잖습니까? 그리고 연희 씨는 법적 처리?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모르십니까? 철수의 말에 동호는 당황했습니다. 거짓말이라니요? 사망 판정 자체가 조작된 거였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저를 죽은 걸로 만든 거예요. 철수의 폭탄 발언에 동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한편 연희는 집에서 혼자 15년 전 문서들을 다시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사망 판정서를 자세히 보니 확실히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문서 하단 구석에 있는 일련 번호가 다른 공식 문서들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종이 질감도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았어요. 정말 조작된 건가? 연희는 15년 전을 떠올려 봤습니다. 국정원 담당자 박 과장이 문서를 건네줄 때의 표정, 미묘하게 회피하던 눈빛, 그리고 서둘러 자리를 떠나던 모습까지. 그때 뭔가 이상했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어. 더 중요한 건 철수가 사라진 시기 전후로 동네에 나타났던 검은 승합차들이었습니다. 당시 연희는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들이 누군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혹시 철수를 감시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연희의 의혹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철수였습니다. 연희야,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 얘기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한강공원으로 나와줄래? 연희는 망설였지만 결국 나가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한강공원에서 만난 철수는 평소보다 더욱 경계하는 모습이었어요. 주위를 계속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연희야, 내가 왜 15년 동안 죽은 걸로 처리됐는지 알 것 같아. 뭔 말이에요? 수용소에서 탈출한 후 중국에서 지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내가 북에 있을 때 알게 된 정보 때문이었던 것 같아. 철수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어떤 정보요? 북한 고위층의 남한 침투 계획에 관한 정보였어. 그걸 알고 있던 내가 남쪽으로 오면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지. 연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은 걸로 만든 거예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를 죽은 걸로 처리한 건 너무했지.
철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 안전한 거예요? 모르겠어. 아직도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을 수도 있어. 그때 연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호였어요. 받지 마. 철수가 말했지만 연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연희 씨, 지금 어디 계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뭔 일이에요? 남편분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연희는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연희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동네 도서관에서 만나요. 30분 후에요. 전화를 끊자 철수가 화를 냈습니다. 왜 만나려고 해? 위험할 수도 있어. 뭐가 위험해요? 동호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확신해?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 철수의 말에 연희는 당황했습니다. 설마 동호도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니겠죠? 도서관에서 만난 동호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연희 씨, 남편분 사망건을 알아봤는데 정말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망 판정을 내린 담당자 박 과장이 그 후 갑자기 승진해서 해외로 발령 나갔어요. 그것도 사건 직후의 말이에요. 연희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북한 이탈 주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팀이 통째로 해체됐어요. 이런 일은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동호의 설명에 연희는 의혹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정말 뭔가 숨겨진 게 있었구나.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제가 이 일을 알아보고 있다는 걸 누군가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오늘 아침에 정체불명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쓸데없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요. 연희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럼 지금도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해요. 그때 도서관 입구 쪽에서 낯선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책을 보는 척했지만 계속 연희와 동호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동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희 씨, 저들 수상해요. 일단 여기서 나가요. 두 사람은 조용히 도서관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들도 뒤따라 나왔어요. 정말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연희는 무서워졌습니다. 15년 전의 일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거든요. 도서관에서 나온 연희와 동호는 서둘러 동네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뒤따라오던 낯선 남자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연희 씨, 이제 정말 위험해진 것 같아요. 동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철수 씨? 큰일 났어요.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그때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아무리 다시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상해요. 전화가 안 받아져요. 두 사람은 서둘러 철수가 머물고 있다던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고시원 사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박철수라고 하셨죠? 여기 그런 이름으로 들어온 사람 없어요. 연희는 당황했습니다. 근처 고시원들을 모두 돌아봤지만 철수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때 연희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연희야, 나 철수다.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이야. 집에 가지 마. 누군가 널 노리고 있어. 연희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동호 씨, 이 문자 봐요. 하지만 그 번호는 이미 사용 중지 상태였습니다. 일단 제 집으로 가요. 거기가 안전할 거예요. 동호의 집에 도착했지만 연희는 계속 불안했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동호 씨 계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동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척해요. 하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됐어요. 김동우 씨, 정연희 씨와 함께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연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동우는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정연희 씨죠? 박철수 건으로 이야기를 나눌 게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누구예요? 국가정보원 소속입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줬지만 연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15년 전에도 당신들이 거짓말했잖아요. 그 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앉으세요. 연희와 동우는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15년 전 박철수 씨의 사망 판정은 실제로는 가짜였습니다. 뭐라고요? 박철수 씨가 가지고 있던 정보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신변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연희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신변 보호요?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철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첫 번째 남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박철수 씨가 실종됐습니다. 실종이라고요? 연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부인과 통화한 직후부터요. 누가 데려간 거예요? 북한에서 보낸 공작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요? 박철수 씨가 알고 있는 정보가 공개되면 북한 체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동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연희 씨도 위험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호가 필요합니다. 보호요? 15년 동안 우리를 속이고 이제 와서 보호하겠다고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여러 대가 급정거하는 소리였어요. 뭔 소리죠? 동우가 창문 쪽으로 다가갔지만 남자들이 막았습니다. 창문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때 연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마세요. 남자가 말했지만 연희는 이미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연희야, 나야 철수야. 전화기 너머에서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철수 씨, 지금 어디 있어요? 그건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조심해. 아무도 믿지 마. 뭔 말이에요? 국정원도, 동우도, 아무도 믿지 마.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연희는 두 남자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방금 전화 들으셨죠? 철수 씨가 당신들을 믿지 말라고 했어요. 남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협박을 받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연희는 더 이상 그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주세요. 당장 나가세요. 부인, 정말 위험합니다. 싫어요. 15년 동안 속인 당신들을 어떻게 믿어요? 그때 밖에서 더 큰 소음이 들렸습니다. 동우가 조심스럽게 창문을 내다봤어요. 연희 씨, 큰일 났어요. 밖에 검은 차들이 여러 대 와 있어요. 연희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정말로 검은 승용차들이 집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연희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국정원 남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예상보다 빨리 왔네요. 뭐가 빨리 왔다는 거예요? 연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입니다. 부인을 데려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날 데려가요? 왜요? 박철수 씨를 협박하기 위해서죠. 가족을 인질로 잡으려는 겁니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어요.
뒤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국정원 남자가 급하게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뒤쪽에서도 소음이 들렸거든요. 연희는 무서웠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어요.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무너지고 있구나.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연희는 공포에 떨며 동호 뒤로 몸을 숨겼어요. 정연희를 내놓아라. 들어온 남자가 북한 사투리로 말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재빨리 총을 꺼내 들었어요. 물러서시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좁은 거실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연희 씨 엎드려요. 동호가 연희를 바닥에 눕히며 자신의 몸으로 감쌌습니다. 그때 갑자기 뒷문이 열리며 철수가 나타났어요. 상처투성이었지만 연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연희야, 괜찮아? 철수 씨, 어떻게? 설명할 시간 없어.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북한 공작원이 철수를 보며 소리쳤어요. 박철수, 끝까지 도망칠 생각이냐?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 철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의 가족부터 처리하겠다. 공작원이 연희를 향해 총을 겨누는 순간 국정원 요원이 발포했습니다. 총소리가 울리며 거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철수가 연희와 동호를 이끌고 뒷문으로 향했지만 거기에도 검은 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위당했어요. 그때 철수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이야. 작전 개시해. 갑자기 하늘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방에서 경찰차들이 몰려왔어요. 경찰이야. 모두 무기를 내려놓아라. 공작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 당신이 경찰을 부른 거예요? 아니야. 사실 나는 처음부터 이 작전에 협조하고 있었어. 무슨 뜻이에요? 국정원 요원이 뛰어나와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 수고하셨습니다.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연희는 충격받았습니다. 잠깐만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연희야, 미안해. 사실 나는 3년 전부터 국정원과 협력해서 북한 공작원들을 잡는 작전에 참여하고 있었어. 뭐라고요? 연희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5년 전 사망 처리도 이번에 갑자기 나타난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어. 북한 공작원들을 유인하기 위한 작전이었거든. 동우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연희 씨는 그냥 미끼였다는 말입니까? 아니야. 연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보호요? 15년 동안 홀로 살게 내버려 둔 게 보호라고요? 연희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당신도 국정원도 모두 나를 이용한 거잖아요. 내 인생을 가지고 놀았잖아요. 연희 씨. 동우가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연희는 그의 손도 뿌리쳤어요. 동우 씨도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접근한 것도 우연이 아니겠죠? 동우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연희 씨. 저는 정말로 믿을 수 없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국정원 요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연희 씨,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국가 안보요?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보상을. 보상이면 15년이 돌아와요? 내가 혼자 겪은 고통이 사라져요? 연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체포당하는 공작원들, 정리하는 경찰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녀가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누군가의 각본에 따른 연극이었어요. 연희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철수가 다가왔지만 연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여전히 너의 남편이고 민재의 아버지야. 남편이요? 15년 동안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산 내가 바보였다는 거네요. 연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연희는 문득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연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뭘 알겠다는 거야? 내 인생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대로 살았다는 거요. 남편이 죽었다고 하니까 미망인으로 살았고, 살아 돌아왔다고 하니까 기뻐했고, 연희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할 거예요. 연희야, 무슨 말이야? 미안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누구의 계획에도 휘둘리지 않는 삶을요. 연희는 동호를 바라봤습니다. 동호 씨, 당신이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동호는 아쉬워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연희 씨. 연희는 철수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이제 당신의 길을 가세요.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에요. 연희야, 15년 전에 우리 관계는 끝났어요. 이제야 그걸 인정할 뿐이에요. 연희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철수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녀 안에서 묻혀있던 강인함이 드디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할 때가 온 것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연희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계획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동우 아저씨한테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민재야, 내 아버지. 살아있었어. 민재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 아빠가요? 응,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국정원에서 우리를 속인 거였지. 연희는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을 민재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럼 아빠가 결혼식에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 VIP석에서 엄마를 유심히 보던 분 기억 안 나? 민재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재야, 엄마는 이제 진실을 밝히고 싶어. 결혼식 때 CCTV를 확인해 보자. 좋아요, 엄마. 다음 날 연희와 민재, 그리고 동호는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웨딩홀 보안실에서 매니저를 만나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화면 속에서 VIP석에 앉아있던 철수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말 아빠네요. 민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철수 근처에서 수상하게 움직이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죠? 그 남자는 계속 철수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철수가 자리를 뜨자 바로 뒤따라 나갔습니다. 매니저님, 저 남자 혹시 예약자 명단에 있나요? 매니저가 확인해 봤지만 그 남자는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았어요. 그때 화면에서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남자가 웨딩홀 밖에서 철수와 마주치는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은 마치 아는 사이인 것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결혼식마저 이용당한 거구나. 연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 갑자기 보안실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봤던 국정원 요원이었어요. 정연희 씨, 더 이상 파헤치지 마세요. 왜요? 뭔가 더 숨기고 있는 게 있나요? 그때 화면 속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15년 전 철수의 사망 판정을 내렸던
국정원 담당자 박 과장이 결혼식장에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박 과장이에요. 15년 전에 철수가 죽었다고 거짓말한 바로 그 사람. 연희가 소리쳤습니다. 국정원 요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영상을 꺼주세요. 안 꺼요. 끝까지 볼 거예요. 화면에서 박 과장은 철수와 만나 무언가 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철수에게 무엇인가를 건네주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뭘 준 거죠? 뭘 준 거냐고요? 연희가 국정원 요원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저희 가족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국정원 요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박 과장은 사실 이번 작전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15년 전 사망 처리 결정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철수한테 뭘 준 거예요? 15년 전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긴 문서입니다. 조작된 사망 판정서에 원본과 실제 작전 계획서가 들어 있어요. 동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문서는 지금 어디 있나요? 그것을 찾기 위해 박철수 씨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요? 박 과장이 어제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연희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교통사고요? 사고인지 의도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 진실이 밝혀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화면에서 마지막 장면이 나왔어요. 철수가 박 과장으로부터 받은 봉투를 가슴에 품고 결혼식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문서가 모든 진실의 열쇠군요. 동우가 말했습니다.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그럼 더욱 진실을 밝혀야겠네요. 철수를 찾아서 그 문서를 찾을 거예요.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상관없어요. 15년 동안 속고 산 것보다 더 위험할 게 뭐 있겠어요? 연희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민재야, 엄마 도와줄 거지? 네, 엄마. 끝까지 함께 할게요. 동우도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그 문서를 노리고 있어요. 박 과장의 죽음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럼 더 빨리 찾아야겠네요. 연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진실과 마주할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계획에도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보안실 불이 꺼졌습니다. 정전이었어요. 뭐야? 갑자기 왜? 어둠 속에서 수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노리고 있었어요. 모두 조심하세요. 국정원 요원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안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정연이, 더 이상 진실을 파헤치지 마라. 연희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전쟁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요. 어둠 속에서 들이닥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맞서 국정원 요원이 재빨리 대응했습니다. 보안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연희 씨, 이쪽으로. 동우가 연희와 민재를 이끌고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문서를 내놓아라. 검은 옷의 남자가 소리쳤지만 연희는 당황했어요. 무슨 문서요? 우리는 문서 같은 거 없어요. 그때 갑자기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야. 철수였어요. 그는 가슴에 봉투를 꼭 쥐고 뛰어왔습니다. 철수 씨, 어떻게 여기에? 설명할 시간 없어. 이걸 받아. 철수가 연희에게 봉투를 건네려는 순간 검은 옷의 남자가 그를 붙잡았어요. 박철수, 끝까지 저항할 셈이냐? 이 문서가 공개되면 15년 전 진실이 모두 밝혀질 거야.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연희는 봉투를 받아들고 뜯어봤어요. 안에는 15년 전 조작된 사망 판정서의 원본과 실제 국정원 내부 작전 계획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진실이군요. 문서를 보니 철수의 사망은 완전히 조작된 것이었고 그 뒤에는 더 큰 정치적 음모가 숨겨져 있었어요. 연희야, 이제 선택해야 해. 이 문서를 세상에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묻을 것인가. 철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연희는 문서를 들고 생각했어요. 이걸 공개하면 15년 동안 자신을 속인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연희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공개할 거예요. 연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민재가 걱정스럽게 불렀지만 연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았잖아. 이제는 진실 속에서 살고 싶어. 그때 웨딩홀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미리 신고를 해둔 것이었어요. 모두 손을 머리 위로. 경찰의 등장으로 검은 옷의 남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연희는 경찰에게 문서를 건넸어요. 이 문서를 언론에 공개해 주세요. 국민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며칠 후 연희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죽은 것으로 조작된 탈북민 남편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국정원 내부의 부패와 은폐 시도가 드러났어요.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관련자들이 처벌받았습니다. 철수의 신분도 정식으로 회복되었어요. 하지만 연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가 찾아와 말했어요. 정연희 씨, 그동안의 고통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상이요? 경제적 지원은 물론이고 원하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보상은 필요 없어요.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후 철수가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연희야,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철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연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 씨, 정말 고마워요. 진실을 밝혀줘서요. 그럼.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연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모두 변했어요. 나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당신도 다른 길을 걸어왔잖아요. 철수는 아쉬워했지만 연희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했어요. 그래, 너 말이 맞아. 미안해, 연희야. 미안해할 것 없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으니까. 두 사람은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재는 부모의 선택을 존중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 것 같아. 연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동우는 연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연희 씨, 그동안 힘드셨죠? 동우 씨도 고생하셨어요.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할까요? 동우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연희는 잠시 생각해 보다가 말했어요. 천천히 가봐요. 서두르지 말고. 좋습니다. 연희 씨가 원하는 속도에 맞출게요. 동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몇 달 후 연희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탈북민들을 돕는 상담센터에서 일하게 된 것이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연희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희망을 찾았어요. 상담을 받은 탈북민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연희도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어느 봄날 연희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15년 전에는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절망했고 몇 달 전에는 살아 돌아왔다고 해서 혼란스러워했지.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어. 연희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남편이 있든 없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지. 그때 동우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어요.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연희는 동우가 건넨 커피를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동우 씨 고마워요. 힘들 때 곁에 있어줘서 저야말로 고맙죠. 연희 씨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연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이제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자.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는 가운데 연희는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탁드립니다.